주방에서 찌개가 끓는 소리가 들린다. 지연아, 간 좀 봐라. 짜면 안 된다. 어머니, 저 아직 회의 중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일같이 잔소리처럼 들렸다. 그 회의가 그렇게 중요하니? 밥은 언제 먹을 거야? 노트북 화면 속 회사 보고서와 부엌에서 끓는 냄비가 동시에 지연의 머릿속을 흔들었다.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고객이랑 통화 중이에요. 애인애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어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국자를 내려놓았다. 지연은 이어폰을 꽂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쉰다. 결혼 12년 차, 맞벌이 며느리와 노년의 시어머니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남편 민호가 들어왔다. 여보, 회사 어땠어? 늘 그렇지. 피곤해. 엄마는? 늘 그렇죠. 오늘도 제 일에 간섭 좀 하셨어요.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당신한테 관심 있으니까 그러지. 관심이 아니라 스트레스예요. 그녀의 말투에는 이미 지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며 말했다. 지연아, 반찬 떨어졌더라. 김치 좀 담그려 한다. 어머니, 제발 그냥 사드세요. 저도 요즘 너무 바빠서. 에이, 집에서 해먹는 게 낫지.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챙겨 나간다.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인다. 주변은 북적이지만 그녀는 외로워 보인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외로울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있을 곳이 없는 집에 살고 있다면. 저녁 무렵 지연은 컴퓨터를 보며 화를 내고 있었다. 이게 왜 안 돼? 그때 어머니가 다가왔다. 내가 좀 도와줄까? 어머니, 제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순간 찌개 냄비가 넘어지며 바닥에 쏟아진다. 아이고야. 어머니의 손등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다. 지연은 순간 움찔했지만 바로 화를 내버렸다. 어머니가 왜 제가 일하는데 왜 자꾸 끼어드세요? 진짜 왜 이렇게 저를 피곤하게 하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젖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린다.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한숨을 내쉰다. 아, 또 이렇게 됐네. 사람은 때로 후회할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 방 안. 시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린다. 내가 괜히 나섰지. 나이 들면 참는 법도 배워야 하는데.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연이는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쓰인다.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자꾸만 부딪히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지연이 아직 자고 있는 동안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밥, 된장국, 멸치볶음, 김치 한 접시, 그리고 쪽지 한 장. 출근 잘하고 오늘은 웃는 얼굴로 돌아와라.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연은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전화를 받는다. 지연 씨, 어머니가 넘어지셨대요. 병원으로 오세요.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하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다.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미소만 지었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녀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정말 괜찮은지를. 밤이 깊었다. 병원 복도에 앉은 지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정말 나쁜 며느리인가?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랐다. 그 사고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다는 걸. 병실의 하얀 조명 아래 시어머니의 손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에 화상도 있지만 어깨 쪽에 타박상이 심하네요. 혹시 넘어지신 게 아니라 부딪히신 건 아닐까요? 지연은 멍하니 의사의 얼굴을 바라봤다. 부딪히셨다고요? 네. 낙상이라기보다 밀리거나 잡아당겨진 흔적 같아요. 순간 지연의 눈이 커졌다.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내든 지연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엄마, 단순히 넘어지신 게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의사 말로는 누가 밀었거나 다툼 중에 다친 것 같다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엄마랑 단둘이 있었잖아, 집에. 그 말에 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낡은 라디오 위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지연아, 나 미안하다. 오늘은 조금 무섭네. 지연의 손이 떨렸다. 무섭다니 무슨 뜻이야? 어머니? 방 안엔 뒤집힌 의자와 깨진 컵 조각이 있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의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다음 날 민호가 급히 귀국했다. 당신이 뭘 봤다는 거야? 방안이 엉망이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쓴 쪽지에 무섭다고 적혀 있었어. 그건 그냥 아프셔서 그러신 거 아닐까? 아니, 뭔가 이상해. 누가 찾아온 것 같아. 그때 복도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이 문을 열자 동네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지연 씨, 지난번에 말하려다 말았는데. 네. 그날 누가 어머님 댁에 왔다 갔어요. 누가요? 전에 살던 그 조카 있잖아요. 철수. 술 냄새 풍기면서 찾아왔더라고.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철수? 설마 그 인간이. 당신 그 사람 알아? 예전에 엄마한테 돈 빌리러 와서 소리 지르던 놈이야. 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럼 어머니가 그 사람 때문에 다치신 거야? 진실은 언제나 늦게 찾아온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며칠 후
경찰이 병원에 찾아왔다. 김영숙 씨께서 사고 당일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인 CCTV가 있습니다. 지연은 모니터를 바라봤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어머니를 밀치는 장면이 보였다. 그 사람, 철수예요. 어머니는 몸을 부딪힌 뒤 천천히 벽을 짚으며 쓰러졌다. 지연은 울지도 못했다. 그 장면이 자신이 어머니에게 소리치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민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가 그날 나한테 전화했었어. 근데 내가 회의 중 일화 안 받았어. 지연은 고개를 떨궜다. 우리 둘 다 너무 늦었네. 죄책감은 사랑보다 오래 남는다. 그날 밤 병실 침대 옆에서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약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내 탓이야. 내가 그날 문을 열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병실의 기계음이 점점 잦아들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환자분, 잠시 상태가 위중합니다. 민호와 지연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발. 그러나 심장, 모니터의 소리는 곧 일직선이 되었다. 삐. 그녀는 결국 괜찮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뒤 병원 침대 위엔 흰 천이 덮여 있었다. 지연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따님 되시죠? 환자분이 마지막에 이걸 남기셨어요. 간호사가 건넨 건 낡은 봉투 하나였다. 손끝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편지를 천천히 펼쳤다. 종이에는 흔들린 글씨로 빼곡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연아, 미안하다. 너랑 처음 같이 살게 됐을 때 난 사실 겁이 났단다. 내 아들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할까봐. 그래서 괜히 내가 하는 일에 잔소리를 했지. 말로는 걱정이라 했지만 사실은 외로워서 그랬어.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떠올랐다. 밥은 먹었니? 퇴근 늦을 거면 연락 좀 하지. 그 모든 말이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사람은 사랑을 불편함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편지는 계속됐다. 그날 철수가 찾아왔을 때 나는 내 서류가 흩어진 방에서 일하고 있었단다. 걔가 돈을 내놓으라며 화를 냈지. 나는 내가 놀랄까봐 소리치지 않고 나가라고 했어. 그런데 그놈이 밀쳤어. 넘어지면서 내 노트북이 부서지고 서류에 국이 쏟아졌지.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날 내가 서류를 망친 게 아니었어. 진실은 늘 늦게 도착한다. 그리고 도착했을 땐 상처 위에 떨어진다. 편지는 마지막 줄로 향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도와주려다 다치고 그 일로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버렸네. 그래도 고맙다. 너 덕분에
집이 조용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았어. 엄마라 부르지 않아도 나는 내가 내 딸 같았단다. 지연은 편지를 품에 안고 울기 시작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소리도 없이 어머니, 저 그날 너무 미안해요. 진짜 몰랐어요. 민호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지연아, 엄마가 살아계실 땐 나도 그 마음을 몰랐어. 우린 둘 다 엄마를 외롭게 했네. 사람은 사랑을 말로 배우지 않는다. 떠난 뒤에야 그 의미를 배운다. 지연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한다. 서랍 안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한다. 보건소 사회복지과 앞으로.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다. 혹시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장기 기증은 지연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지연은 그 편지를 읽고 주저앉는다.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그녀는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딸로 품었다. 밤이 되었다. 지연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본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원망한 적이 없었네요. 바람이 불고 커튼이 흔들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괜찮다, 지연아. 괜찮다. 그날 그녀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늘은 아직 어둑했지만 동쪽 끝이 아주 조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지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어머니의 편지와 낡은 안경 한 개, 그리고 반쯤 비어있는 커피잔. 커피는 식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여전히 따뜻했다. 사람이 떠나면 집안의 모든 물건이 말을 걸기 시작한다. 벽에 걸린 앞치마, 냉장고 위에 놓인 묵은 된장, 부엌 창가에 말라버린 파 한 단. 모두가 어머니의 흔적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우리 이 집 팔고 이사 갈까? 지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아니요. 전 남고 싶어요. 여긴 너무 힘들었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나한테 처음 밥 해주셨어요.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그럼 우리 남자. 다음 날 지연은 어머니의 방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롱 속엔 깔끔하게 접힌 옷들과 손바느질로 기워진 앞치마가 있었다. 그리고 서랍 속 작은 봉투 하나. 지연이 앞으로. 안에는 통장 한 권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내가 모은 돈은 적지만 지연이 내가 힘들 때 쓰렴. 내가 해준 잔소리만큼 이 돈이 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연은 울면서 웃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사람은 떠나서야 그 마음의 무게를 알게 된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부엌에 불을 켰다. 어머니가 하시던 식으로 해볼까? 그녀는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파를 송송 썰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 오를 때 마치 어머니의 숨결이 부엌을 감싸는 것 같았다. 민호가 들어왔다. 이 냄새,
엄마 된장국 냄새네. 응, 나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처럼 끓여봤어요. 민호는 국 한 숟가락을 떠먹고 눈을 감았다. 그 맛이야 똑같아.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식탁 위엔 세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민호의 것, 하나는 지연의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머니의 자리에. 그릇 안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니, 드세요. 오늘은 제가 끓였어요. 사람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을 배운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전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들려왔다. 봄이 왔다. 따뜻한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고 커튼 사이로 가벼운 바람이 스며든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시어머니의 편지 한 장, 그리고 그 옆에는 감이 익은 가지 하나가 놓여 있다. 시간은 모든 걸 데려가지만 마음에 남은 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며칠 뒤 지연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보건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고 김영숙 씨, 장기기증 관련해서 연락드렸던 지연입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 확인했습니다. 김영숙님의 기증으로 세 분이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젖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김영숙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까지. 보건소를 나서는 길,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제 안에 어머니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형태를 바꿔 남는다. 피가 되고 숨이 되고 기억이 되어 다음 세대를 살아간다. 저녁 무렵 지연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민호 생일이지?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늘 해주시던 미역국 내가 대신 끓일게. 지연은 조심스럽게 국자를 휘저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속엔 지난 시간의 후회와 사랑이 천천히 녹아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두 그릇의 미역국,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어머니, 오늘은 민호 생일이에요. 같이 드셔야죠.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누군가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창문 틈새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부엌을 감쌌다. 지연은 부엌 등을 끄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네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식탁 위에는 세 개의 그릇, 두 개는 비어 있고 하나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그녀는 이제 남겨진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사랑을 품은 채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빗소리와 함께 따뜻한 피아노 선율이 흐른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나는 알게 되었다. 미움 뒤에 있던 진짜 마음을. 오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